그나저나 엔도 너무 부럽습니다. 올 시즌 리그 17경기 뛰었거든요. 경기 수만 보면 딱 절반 많이 뛰었는데 출전 시간은 157분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만 리그 28경기 2011분을 뛰었거든요. 프리미어리그 시간으로 따지면 10년간 331경기 24,028분 뛰었습니다. 근데 네, 아직 우승이 없는 상황이고. But listen, it's going to be one of them that we need to put that to bed and ignore all outside noise and negativity. And that's not to say that fans can't have their opinions, because they will, and rightly so. But as a group, with the manager and the coaches and the players and everyone in our tight-knit day-to-day group, we've got to try and block all that out, because we've got a massive night Thursday. 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유로파리그 4강 진출을 확정지었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가 있죠. 여러분 안 됐네요. 당분간 저를 좀 더 견디셔야겠습니다. 뭐 농담 삼아 한 얘기겠습니다만 진짜 저희를 비롯해서 현지 토트넘 팬들도 그렇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를 계속 견뎌야 되는, 계속 봐야 되는 그런 고통을 나눠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시즌을 보내면 진작에 떠났어야 되는데 지금 그 시기를 놓치면서 계속해서 좀 애매한 상황으로 팀은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유로파리그에서 반전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만 전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우승한 대로 또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그럼 또 경질을 하기가 좀 애매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감독으로서의 어떤 토트넘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데. 자, 오늘 새벽도 그랬습니다. 물론 다들 쉽지 않은 경기일 거라고 예상을 당연히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 무기력했고요. 너무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솔랑키 선수의 선제골로 잠시 앞서가긴 했습니다만 곧바로 실점을 하기 시작하면서 최종 스코어 1대5 완패를 당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발부상 회복 중이어서 이번 안필드 원정도 가질 않았는데요. 경기 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BBC 인터뷰에서 한 얘기를 보니까 이게 생각만큼 좀 회복이 빠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좀 우려가 들더라고요. 이번 주중에 있을 유로파리그 4강 1차전 출전 여부도 좀 불투명한 것처럼 얘기를 좀 했습니다. 1차전 출전이 어렵다면 2차전 출전은 가능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3경기 계속 빠지고 있는 와중에 매번 뭔가 이렇게 그 다음 경기 바로 나올 것처럼 이렇게 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물론 무리해서 출전하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뭐 우승 직접 나와서 손흥민 선수가 좀 결정을 지어주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일단 부상을 무릅쓰지 않는 거, 좀 무리하지 않는 거, 계속 좀 회복을 확실히 완벽하게 하고 나서야 경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아무리 유로파리그 4강전 올인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이런 축구를 교정도 못 해보고 정말 최악의 분위기인 상황에서 4강 1차전 가는 게 진짜 가당키나 한 것인지 수준이 진짜 너무 참 애처롭습니다. 이날 패배로 토트넘은 리그 19번째 패배 기록을 하게 되면서 순위 16입니다. 근데 지금 맨유는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본머스한테 이제 승점 1점 좀 도망갔거든요. 근데 지금 웨스트햄한테 거의 지금 다 쫓겼어요. 17위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위기까지 와 있습니다. 토트넘 참담하고요. 진짜 근데 토트넘의 올 시즌은 최악 오브 최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닥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토트넘이 34경기 치르면서 11승 3무 19패입니다. 이게 벌써 역대 한 시즌 최다 패배 동률이에요. 아직도 4경기가 남아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93, 94 시즌에 19패 했었는데 요때는 팀 수가 많아가지고 리그 경기 수가 훨씬 많을 때였고요. 4경기가 더 많을 때였고요. 2003, 2004 시즌은 글렌호들 감독이 중간에 이제 초반에 잘리고 데이비 플릿 대행 체제에 가면서 좀 두 감독이 나눠서 했던 시즌에 이제 19패를 했었고 지금 다니엘 감독으로 19패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진짜 역대급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18패 넘어섰고요. 아직 4경기 남았기 때문에 저는 20패 혹은 그 이상 달성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많던 골득실도 지금 62득, 오늘 이제 5실점을 했기 때문에 56실점이 되면서 플러스 6으로 좀 쪼그라들었어요. 한때 막 플러스 10 한참 넘어가던 시기도 많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너무 지금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 팀이 굉장히 신기한 거는요. 보시다시피 올 시즌에 리그컵 통틀어서 공격 포인트 20개를 넘게 기록한 선수가
무려 5명이에요. 손흥민 선수는 아직도 최다고. 예. 손흥민 22, 뭐 메디슨, 솔랑키 21, 뭐 셉세비, 존슨 20개. 네. 어떻게 이런 선수들 이런 성과, 이런 공격적인 성과를 내면서도 어떻게 팀을 운영하면 이 지경이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일단 오늘 리버풀전 간단히 정리하고 좀 가볼게요. 아무래도 주중 경기 생각을 해서 로테이션 많이 돌렸습니다. 로메로 반더벤을 벤치에 앉혔고요. 이날 아예 결장을 시켰습니다. 이 두 선수가 복귀는 했지만 폼이 저만 못하고 여전히 부상 재발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인지 좀 아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근데 저는 계속 우도기를 왼쪽에서 살려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조금 좀 우려가 됩니다. 스펜스가 왼쪽에서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날도 이제 오른쪽에 나왔지만 오른쪽에서는 별로거든요. 예. 중원에 이제 베리발, 그레이, 메디슨, 그레이가 모처럼 나왔는데 썩 좋지 않았었고, 최전방에 솔랑키, 존슨, 텔 이렇게 라인업이 구성이 됐는데요. 일단 전반 12분 만에 솔랑키가 메디슨의 코너킥에서 헤딩골을 넣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게 일단 토트넘 코너킥 득점 모처럼 나왔다는 거, 그리고 솔랑키의 득점력이 다시 최근 살아나고 있다는 거. 그런데 3분 만에 실점을 하게 되면서 좋았던 선제 득점으로 인한 그 분위기는 완전히 좀 무너지게 됐고요. 여기서 이제 원래 그 옵사이드 골 취소 선언이 됐었는데 VAR 보고 이제 어시스트 기록했던 소포슬라이 위치가 온사이드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동쪽골이 나왔고, 그러고 이제 10분 있다가 메갈리스터 중거리 슈팅으로 이제 역전골을 넣었고요. 근데 이게 좀 결정적인 실점이었는데 우리 현지 팬들은 계속해서 마티스텔이 손흥민보다 낫다. 손흥민이 돌아와도 마티스텔 왼쪽에 계속 쏴야 된다.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날도 테리 끌다가 지금 위험 지역에서 뺏겨가지고 지금 뺏기진 않았죠. 그러니까 패스미스가 유발이 되면서 이제 위기를 자초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메디슨 거쳐서 이제 그레이까지 가는 과정에서 뺏겨가지고 이제 메갈리스터한테 실점을 한 건데, 물론 마티스텔이 이제 생일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 하는 건 미안하긴 합니다만, 이런,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현지 팬 여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10분 있다가 이번에 학포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3대1. 사실상 여기서 뭐 승부는 많이 결정이 됐고요. 하프타임에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아마도 예정된 교체였던 것 같은데, 셉세비도 지금 복귀하고 나서 아직 폼이 좀 안 올라왔잖아요. 셉세비하고 이제 사르를 넣으면서 이제 그레이하고 메디슨을 빼면서 셉세비 이제 좀 폼 올리기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후반 17분에 이번에 살라한테 시즌 28호 골 실점을 했고요. 근데 요 셀카 세레머니, 이 살라가 이 골 넣고 사실상 이게 우승 확정골이잖아요. 그 콥석 정말 서포터석 앞에 가가지고 그 휴대폰 받아서 이렇게 셀카 찍는 그 세레모니, 여기 사진인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거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우도베르 히샬리송을 투입을 하면서 테라고 솔랑키를 뺐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이 좀 있었는데, 리버풀 역시 승리가 유력하기 때문에 존스하고 조타를 넣으면서 서버슬라이하고 하포를 좀 뺐죠. 자, 그 뒤에 이제 곧바로 우도기의 자책골이 나오면서 5대1 스코어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조기 우승 확정이었거든요, 리버풀은. 그래서 경기 전부터 그 안필드 주변에 정말 많은 팬들이 몰려가지고 장관을 연출했었는데, 골폭죽을 터트리면서 비기는 게 아니라 완승을 거뒀습니다. 확실히 우승을 확정짓겠다는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경기였고요. 4경기 남은 상황에서 승점 82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4경기 다 이기면은 이게 94점까지 갈 수 있네요. 네. 2위 아스널하고 승점이 벌써 15점 차입니다. 남은 경기 다 져도 1위 확정이기 때문에 우승이 결정이 됐고요. 프리미어리그 시대 들어서는 두 번째 우승입니다. 그 핸더슨이 이제 주장일 때 클럽 감독 시절에 우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네덜란드 감독, 네덜란드 주장 체제, 두 사람 다 이제 첫 기록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네덜란드 감독과 네덜란드 주장이 우승을 차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별도로도 프리미어리그 이전 시대까지 다 합치면 총 20번째 1부 리그 우승을 차지를 하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맨유하고 동률입니다. 통산 20회 기록을 세우게 됐고요. 슬롯 감독은 데뷔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이라는 정말 엄청난 업적을 세우게 됐고, 그래서 경기 끝나고 나서 정말 근데 그 장관이더라고요. 그 팬들 딱 콥석 앞에 서가지고 그 유일 레버콜론 같이 부르면서 자축하는 모습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그 영상 찾아보시면 진짜 인상적입니다. 아무튼 그 장면을 포함해서 또 슬롯 감독이 경기 후에 지난 시즌 그 홈 마지막 경기 끝나고 클럽 감독이 차기 감독 슬롯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슬롯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잖아요. 아르네 슬롯 라라라 이걸 했는데, 요거를 답가를 우승을 차지하고
그 멋있더라고요. 그 피치에서 네. 위르겐 클롭 또 어떻게 두 사람 다 5음절이네. 예. 그 노래 부르면서 아주 멋지게 피날레 좀 수미상관식의 멋진 또 스토리를 만들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나저나 엔도 너무 부럽습니다. 올 시즌 리그 17경기 뛰었거든요. 경기 수만 보면 딱 절반 많이 뛰었는데 출전 시간은 157분이에요. 거의 막판에 이제 조금씩 나와서 경기당 10분도 안 뛰긴 했는데 아무튼 축구는 단체 종목이니까 또 모든 선수들이 작게나마 기여를 해서 나온 성과가 우승인 거니까 진심으로 축하는 하고요. 그래도 이날 그 상대팀이 또 하필이면 손흥민 선수가 뭐 이날 나오진 않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캡틴으로 있는 토트넘이다 보니까 데뷔가 너무 확실히 돼가지고 팀 차이도 그렇고 또 우승컵 누구는 들고 누구는 그 좀 내준다는 표현도 그렇죠. 그냥 좀 거기서 들러리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무관으로 지금 토트넘 커리어가 계속되는 이 상황이 너무 좀 더 안타까운 거죠.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만 리그 28경기 2011분을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순 비교 뭐 의미 없지만 엔도보다 뭐 한 10배보다 훨씬 넘는 뭐 10년 프리미어리그 시간으로 따지면 10년간 331경기 24,028분 뛰었습니다. 근데 네 아직 우승이 없는 상황이고 아무튼 뭐 엔도 선수 네 좋은 선수죠. 네, 프리미어리그 입성 2시즌 만에 우승 트로피 들어올리는 거 보니까 진짜 너무 부럽네요. 참고로 엔도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일본 선수로는 역대 4번째입니다. 가가와 신지가 2013년에 맨유 소속으로 처음 우승을 했고 그 뒤에 이제 레스터시티의 오카자키 신지, 리버풀의 미나미노 그리고 이번에 리버풀의 엔도까지 일본 선수는 4명이 우승을 했고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일당백이죠. 박지성 선수가 맨유 소속으로 혼자서 4번 우승을 했기 때문에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네. 자, 다시 토트넘 입장으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리버풀전 최근 7경기 2승 5패입니다. 그리고 질 때 모두 4골 이상 내줬어요. 4골, 6골, 4골. 네. 포스텍 감독 부임하고 나서 첫 경기는 이겼는데 리그에서 3연패입니다. 3경기에서 무려 15실점이고요. 올 시즌만 봐도 카라바오컵 4강에서 붙었기 때문에 2번 했잖아요. 그 리그 2번, 컵대회 2번 합쳐서 4경기에서 15실점을 했습니다. 카라바오컵 1차전 홈에서 1대0으로 그때 베리발골로 1대0 승리한 걸 빼면 3경기 15실점인데 너무 많은 골을 내줬어요. 그러면서 또 수치스러운 기록을 또 하나 세우게 됐습니다. 리버풀 상대로 한 시즌에 최다 골을 내준 그런 아주 진기록이죠. 그러니까 리버풀 입장에서 보면 리버풀이 특정 팀 상대로 한 시즌에 최다골 기록한 게 이번 토트넘이 역대 최다입니다. 리버풀 역사를 통틀어도 이런 맛집이 없었던 거죠. 보시면 다 뭐 15골이 이게 19세기 기록이에요. 1895, 96 시즌입니다. 한 시즌에 리버풀한테 15골을 먹었던 팀이 나왔던 마지막 시즌이 진짜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 영국 도미노 피자 공식 계정이 얘네들은 왜 이러나 몰라. 토트넘 리버풀 컴바인 11 두 팀에서 각 포지션별로 가장 나은 선수들 보통은 뭐 이렇게 좀 한두 명 끼잖아요. 아무리 강팀 약팀 붙더라도. 근데 전원이 리버풀 선수로 이렇게 그 와중에 요즘 민심 안 좋은 그 아놀드를 뺀 디테일까지 다 챙겼네요. 도미노 피자가.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참 토트넘 입장에서 보면 참담한 시즌의 어떤 결정판인 경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스트코글루 감독도 그렇고 뭐 선수들도 그렇고 유로파리그 4강 결승 여기서 우리가 세탁할 거야 이런 어떤 동기부여가 좀 돼 있기는 하겠죠. 근데 이날 경기 뛰는 거 보면 참 뭐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아무튼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경기였지만 토트넘 입장에서 보면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무기력했던 너무도 답답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리버풀이 토트넘 상대로 완승 5대1 대승을 거두면서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던 경기 정리해봤습니다.